크고 작은 섬들이 천혜의 절경을 이룬 다도해. 그러나 다도해에서 만나는 것은 비단 너른 바다의 청명함만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100여 년 전 암울한 이 땅의 등대로 서서 조국의 빛으로 빛나던 한 섬으로 떠날 것이다. 무사람들이 민족의 섬이라 이름하는 그곳 소환도로 향할 것이다. 완도에서 빗길로 1시간. 폭우에 내리면 가장 먼저 항일 성지 소환도라 새겨진 비석이 육지 손님을 맞이한다. 일제시대 함경도의 북청, 부산의 동네와 더불어 독립운동이 가장 강성했던 곳 중에 하나인 소환. 암울했던 그 시절 소환 사람들은 그랬다. 섬 이름은 소환이나 민부라니요, 산 이름은 가학이나 탁불레라며 애써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기도 했다. 항일운동의 성지답게 소환도는 갑오 동학혁명 때부터 이미 반봉건 반식민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1894년 동학의 접주 나성대가 동학군을 이끌고 소환에 들어와 군사훈련을 시켰는데, 이때 소환 사람들 역시 동학군에 합류하거나 군사들의 식량을 조달했다. 1897년 일제는 목포항을 강제 개항하면서 일본 상선의 항해를 돕기 위해 당사도에 등대를 설치하는가 하면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먼저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했다. 소환도도 일제 수탈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제는 조선 왕실과 친화할 목적으로 소환도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왕실의 이기용에게 넘겨줘 버렸다. 이로 인해 소환 면민들은 일시에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운명에 처하고 만 것이다. 이에 소환 면민들은 최성태, 김사홍, 신완희 이들을 면민 대표로 선임하고 1909년 전면 토지 소유권 반환 청구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같은 해 당사도 등대를 습격해 일본인 4명을 처단하는 의거를 일으키며 일제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고종황제가 폐위되고 500년 조선왕조가 막을 내리게 되자 우리의 힘을 키우는 첫 번째 일이 바로 배움이란 생각에 1913년 소환도에는 중화학원이 김사홍에 의해 세워지고 항일투쟁의 선봉장이 된 이들이 교사로 부임해 온다. 소환에 항일운동의 씨가 뿌려진 것도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이었고, 많은 투사와 열사들이 배출된 건 역시 이 같은 교육사업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중화학원에는 소환 사람들의 민족의식을 처음으로 조직화하고 중앙의 조직들과 연결시키는 등 소환 민족해방운동에서 절대적 역할을 맡은 송내호, 그가 교편을 잡고 있었다. 송내호는 당시 19세의 나이에 비밀 결사대인 수의위친계를 조직, 완도읍과 완도강면은 물론 전라도와 경상도를 조직 대상으로 폭넓은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소환도의 송내호, 정남국 등은 3월 15일 완도읍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한다. 그리고 이듬해인 4월 배달청년회를 조직한다. 약 1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배달청년회는 이후 소환도 내의 노농대성회와 살자회, 여성회, 소년단 등과 연대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사항을 결의한다든지 타 지역의 소작쟁이에 대한 동정금도 모으고 격려문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때 송내호는 1921년 대한독립단 사건으로 검거돼 징역 1년형에 처한다. 1922년 소환 면민들뿐 아니라 그동안 일제에게 착취와 억압을 당하던 우리 민족에게 더없이 기쁘고 통쾌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1909년부터 13년 동안 싸워온
전면 토지 소유권 반환 청구소에서 마침내 수원 면민들이 승소한 것이다. 면민들은 이를 기념코자 소송에 나섰던 면민 대표에게 송덕비를 세워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들은 사양하였다.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맞이한 소환 6천 면민들은 승리 기념으로 의연금 1,400원을 모아 사립 소환학교를 설립한다. 가항리에 들어선 사립 소환학교는 이후 일제에 대한 항일운동의 전초기지로서 소환 항일운동 단체의 지도급 인사를 배출하는 등 항일 사관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제는 개교 당시부터 소환학교를 자신들의 권력이 직접 미칠 수 있는 공립학교로 바꾸기 위해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회유하는 등 갖은 시도를 다했지만 수원 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예 학교를 폐쇄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다. 이때 1927년 소환학교는 축제일에 휴학하지 않으며 국기를 개양치 않는다는 등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강제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된다. 수원 면민들은 곧바로 도당국에 항의하는가 하면 사립소환학교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활발한 복교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감시는 날로 심해만 갔고 수원 면민들의 항일운동 역시 더욱 조직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1924년 배달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약 700여 명의 소환 노동대성회 회원들의 제2회 결성대회는 소환인들의 일제에 대한 감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회장에 일본 경찰 추상민이 감시 목적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저 일본놈 순사를 쫓아내라고 소리쳤고 결국 추상민은 밖으로 쫓겨났다. 이 사건을 빌미로 경찰은 직무방해죄와 협박죄, 예배소를 파한 죄, 보안법 위반죄 등을 씌워 대성회 간부 13명을 구금하게 이른다. 이들은 다음해 징역 6개월부터 1년까지의 판결을 받는다. 이것이 소환 사람들이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 하기 시작하는 즈음이었다. 그때부터 감옥 간 이들을 생각하며 소환도의 많은 이들은 겨울에도 철창의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불을 덮고 자지 않았는데 그것은 곧 도덕적 불문율이나 다름없었다. 1926년 여름엔 배달 청년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사상단체 살자회가 조직됐다. 살자회 창립 총회에서의 결의와 강령을 살펴보면 진실한 생활을 함께 깨닫고 이를 최단기에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을 얻어 그것을 대중의 마음에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살자회를 결성한다. 우리는 상호 부조와 정의에 희생할 정신을 갖춘다. 우리는 신사회 건설의 속성을 도모함이라 되어 있다. 그리고 1927년 송내우의 지도하에 비밀결사체 1심단이 조직되어 조국이 광복할 때까지 구국투쟁할 것을 맹세하였다. 1927년 2월 15일엔 이상재를 회장으로 추대한 거족적 민족 단일 항일운동체인 신간회가 조직됐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근거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는 강령을 내세운 신간회에서 송내우는 창립총회 당일 규칙심사위원 5인 중 한 사람으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이후 조사연구부장직을 맡아 크게 활동했다. 이쯤 일제의 대규모 검거가 시작되었다. 1927년 11월 20일 소환 배달청년회를 완도청년동맹 소환집으로 개편하는 대회이자 사립소환학교 강제 폐쇄에 대한 항의 집회를 겸하는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이 일제경찰에 적발됐다. 완도청년동맹 소환지부를 설치하자. 반대단체를 박멸하자. 소환 사립학교 복교운동을 후원하자. 민족통일당 수립을 촉진하자.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가 되자. 총독부 포갑 정치를 대중 앞에 여지없이 폭로하자. 대중에게 정치의식을 각성케 하자. 일제는 이 선언을 빌미로 배달 청년회 회원들에 대한 일제 검거에 들어갔는데 결국 13명이 구속돼 극심한 고문에 시달렸다. 이 여파로
소환 항일운동의 큰 산맥과도 같았던 송내호는 34세를 일기로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만다. 그렇다고 해서 소환 면민들의 항일운동마저 끝난 건 아니었다. 이후에도 소환 면민들은 광주학생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계속된 항일운동을 전개, 한반도 남쪽 끝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맨 앞에 섰던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 약 6천여 명의 주민들 중에서 800여 명이 일제경찰에 의해 불령선인으로 혐의를 받던 곳, 국내는 물론 일본과 만주 등지에까지 항일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암흑의 조국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나 다름없던 곳. 그래서 그 암울한 시기에도 소환은 해방의 땅이었다. 지금 소환도 가항리의 소환항일운동 기념관에서는 100여 년 전 소환면민들의 나라 사랑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다. 태초에 뜻이 있어 이 한 점 찍을 적에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서 지켜내라. 나라와 결의의 등불 너에게 맡겼더니라. 망국의 한을 품고 산천이 캄캄할 때 옥에 갇히시고 총칼 앞에 쓰러지면서도 온몸을 불태워서 이 역사 비추었거늘. 저 바다 바람결에 듣느냐 님의 함성. 오늘도 우리 가슴에 불길로 타오르나니 길이 빛날 그 이름 민족의 섬 소환이여.